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지금 요 며칠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네,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10,000 근접까지 갔다가 살짝 넘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또 오르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관찰됐었습니다. 네, 과연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한 5일 정도 되는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S&P 500은 1.97%, 나스닥 지수가 0.92%, 다우 지수가 2.66% 상승하며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와 동시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시장도 그리 나쁘지는 않죠. 하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합세를 이렇게 나타내며 지지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이 현물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019년대 2020년을 전망하는 관점에서 파생 상품 시장의 확장 그리고 급증스러운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을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블로그 소속 애널리스트인 레리 서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과 옵션 거래량은 각각 5,580억 달러 그리고 31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워시 트레이딩 물량, 워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자전 거래죠. 거짓 물량을 얘기합니다. 이 워시 트레이딩 물량을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지난달 약 1,060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언급을 하는 것이죠. 네,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현물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트렌드는 외환 거래 등 전통 금융 분야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는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제도권 안으로 발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분주하게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의 확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데 훌륭한 옵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비트코인은 투자 부적격이다, 투자하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이에 대해서 스위스쿼크 뱅크 같은 경우는 이 판단을 강력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온라인 회의에서 비트코인 투자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스위스 대형 인터넷 은행 스위스쿼크 뱅크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부문을 총괄하는 크리스 토마스는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매우 편향된 것이라며 회의 자료에서 제시된 논점마다 하나하나 반론을 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GS라고 나오는 게 골드만삭스의 약어입니다. 네, GS 투자 전략 그룹 주최의 부흥층 고객을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을 고찰하는 시리즈 일환으로 현행 금융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하면서 그중 골드죠. 이제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는데, 최종적으로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권장할 수 없다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자산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을 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가 반박을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형성되고 있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의 원동력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토마스는 암호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이 신흥 자산의 강력한 기반과 많은 자산이 토큰화되고 탈중앙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의 도래를 골드만삭스가 GS가 무시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골드만삭스는 3월 10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반토막 사태죠.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3월 12일에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 폭락을 예로 들면서 높은 변동성이 투자 부적격 이유다, 이렇게 언급한 반면, 토마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뒤 원유 시장이 하루 만에 333%라는 전대미문의 폭락을 겪은 사례를 들면서 그 같은 변동성의 높이는 암호화폐의 전유물만이 아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3월 10일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만을 언급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 등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채권, 골드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유,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펼쳐졌었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또 그 증시가 하락하니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데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언급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다른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지에 달려있는 자산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회의 자료에서 그 평가가 주로 다른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느냐로 결정되는 증권은 우리의 고객들에게 적합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토마스의 반론은 그것이 모든 투자의 기반이 아닌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논점에 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전 트레이드 애널리스트로 비영리 단체 오픈머니 인스티튜트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 질 칼슨 또한 누군가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하는가가 적절한 투자인가라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죠. 네, 토마스의 반론이 맞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투자의 기반이 아닐까요? 네, 주식 또한 똑같고 금 또한 똑같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제 가지고 싶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사지 않을까? 그러면 또 사고 그 위에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사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투자의 기반이 아닌가? 이 말 참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범죄의 온상, 대충 봐도 무슨 얘기인 줄 알 수 있겠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는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크넷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는 0.088%,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전체에서의 불법 행위는 1.1%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골드만삭스의 입장은 그렇다면 소수파인가?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많은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토마스는 반드시 골드만삭스의 견해가 모든 대형 금융기관에 공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네, 죄송합니다. 네, 대형 투자은행들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과 투자의 찬스에 대해서는 오픈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베이스, 제미니 대해서 지난달 은행 계좌 서비스를 개시했음을 언급을 했었죠. 네,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투자 은행들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 은행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이런 은행들이다 보니까 일정적인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야겠죠. 높은 변동성이 있는, 아직까지 근데 이 말도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높은 변동성이 있는 거죠. 뭐 주식시장처럼 뭐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한가 하한가가 없죠. 원래 주식은 이제 30% 상승 30% 하락하면은 잠깐 이제 프리즌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VIP들의 자산 운용에는 조금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또 기회로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관점을 가진 대형 은행도 있습니다. 네, 투자 은행들마다 살짝씩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에로 캐피털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변동성 심한 심슨 차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차트가 마치 이제 심슨 가족들에 나오는 이 심슨의 바트 심슨의 머리 모양 차트와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파생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트레이더들의 파생 상품 거래를 같은 가격 변동을 피할 수가 없다. 오히려 향후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수준은 오랜 옵션 트레이더 경험 및 비트코인 거래 지식을 바탕으로 심슨 차트 형성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 특유의 패턴으로 파생 상품 거래소의 거래량 및 미결제 약정에 좌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심슨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격의 급등을 위한 굉장히 유동성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더욱더 큰 상승을 위한 이제 한 단계 뭐 이런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안 좋다, 그냥 안 좋다라는 의견으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도 암호화폐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이제 기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이제 빅 이벤트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런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관련 트윗을 업로드하고 있는 이유는 뭐 당연하다, 내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로버트 기요사키 이제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유명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윗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인식의 제고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냥 도박, 투기 정도로 보는 이런 인식들이 제도권으로의 한 발 한 발을 조금은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유명인들의 이런 트윗이 인식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CBDC에 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실용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UN 블록체인 전문가는 CBDC가 은행 계좌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최근 UN 소속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 마시모 부노모가 이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은행 계좌의 필요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오랫동안 디지털 결제 분야를 독점하며 혜택을 누려왔지만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이 생겼다. 오늘날 각국의 금리 환경에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 좋은 점은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며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은행 송금에도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BDC가 뭐 은행 계좌를 대체한다, 현금을 대체할 것이다, 이제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뭐 비트코인으로 이용될 것이다, XRP가 브릿지 통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일단은 근데 CBDC가 현금을 대체하는 날이 오긴 올 겁니다. 여태까지 화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될 텐데, 물론 그 시기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못해도 한 10년 뒤면은 지금과는 많은 결제 체계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고로 여태까지 경제의 역사를 봤을 때 화폐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그에 기반한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결제 수단이 바뀌게 되면 많은 것들의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연 CBDC가 이제 주류로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CBDC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 화폐를 첫 정식 운용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서
볼 수가 있겠죠. 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소라미치는 이제 결제 송금을 목표로 하는 토큰형의 디지털 지역 화폐 베코를 이제 개발 정식 운용하는 것을 개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이제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죠. 후쿠시마현에 있는 아이즈 대학 내의 매점이나 카페 등에서 운용한다고 하는데, 네, 소라미츠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국립은행과 이제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바콘을 개발하고 있고, 이본 베콘은 이제 그 지식을 살려 일본 전용으로 최적화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의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 결제 속도와 처리 능력이 높고 완결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도 뭐 나와 있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DCEP를 실제로 공무원 월급으로 좀 주고 있죠. 그리고 인민은행 4대 공상은행들끼리 내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에 반해서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니 지금 거의 뭐 이 경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도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CBDC 연구 개발에 박차 그리고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1년 한 9월 정도 때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CBDC에 대해서 뭐 실사용화를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도 언급이 나왔었고 커리큘럼도 다 짜져 있었죠. 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화폐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어쩌면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는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은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사이버 트레이스는 2020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1조 6천억 상당에 달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020년에 지금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지금 2017년 말에 엄청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급상승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줄었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사기 행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화로 이제 1조 6,422억 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요. 네, 지금 뭐 이와 관련된 이런 사기와 비슷한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하시면서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은 약간은 조금 위험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걸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프레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과 다른 기업 대표들과 함께 제도적 사항을 논의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도적 사항을 논의하는데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 암호화폐 기업의 CEO가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러면서 로베르트 캄보스 네토 브라질 중앙은행장의 총재에 따르게 되면 지난달 30일 브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제 블록체인 데카콘은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신생 벤처 기업 대표들과 비공개 화상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제 뭐 제도적 문제를 다루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뭐 리플이 브라질에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직원 수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승이 아니죠. 직원 수가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죠. 그 기업이 잘하고 있나 못하나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직원 수인데, 직원 수는 날로 증가를 하며 얼마 전에는 XRP를 이용한 신용 대출에도 지금 책임자를 뽑고 있죠. XRP를 이용한 이제 신용대출 사업도 진출에 나서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굉장히 XRP 투자자분들이 애환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에 반해서 지금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XRP가 조작된 스캠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한 미국의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에서
XRP는 조작된 스캠이다. 조만간 가치가 0까지 떨어질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제 4월에도 XRP는 명백한 스캠이다. 비난한 바가 있었습니다.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비트코인은 거의 그 애찬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특히 XRP 같은 경우는 많이 물렸나요? 혹시 4,750원 층에 그 47층에 구조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층에 물린 것은 아닐까 조금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데 네, 이와 같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XRP의 가격이 정말 오르지 않죠.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매 영상마다 언급을 드렸지만 2027년 1월 1일에 모든 XRP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과연 XRP가 이길지 제가 이길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높게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공포탐욕 지수가 53으로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53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중립 단계는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공포 탐욕 지수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4월달 거의 한 자릿수를 시작으로 지금 4월, 5월, 6월달까지 이제 5, 6월 들어서는 50대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6월 말쯤에는 한 80까지는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욕심을 한번 내비쳐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지금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7% 하락하며 지금 9,700달러대, 이더리움이 0.27% 하락하면서 242달러대, 지금 시가총액 3위는 테더네요. 네, 4위의 XRP가 아직까지 3위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 12의 CRO 코인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네,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개월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CRO 코인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가게 될지 지금 11위의 테조스를 바짝 뒤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